이제 대학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저도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종로학원에서 하는 이런 여러 설명회도 가 보고 뭐 정시 설명회, 수시 설명회 이런 것들도 가 보지만 솔직히 그 설명회만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직접적으로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이 아닌 어떤 걸 해 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찾을 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 대학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다군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나다군을 지원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가나군에 많은 인원을 뽑아요. 웬만한 좋아하시는 대학과 학과들은 다 가나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나군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명이 넘게 뽑고 있고 다군 같은 경우는 한 1만 5천 명 정도를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은 솔직히 대학이 많지 않고 학과가 많지 않아서 저 다군에다가 안정권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다 가나군을 이제 도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안정권을 다군에서 잡으려고 하세요, 다들. 근데 안정권을 다군에서 잡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이 많지 않고 학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경쟁률을 보시면 엄청날 겁니다. 그 경쟁률이 엄청나다라는 건 뒤로 도는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데 보통은 몇 퍼센트가 도냐면 뭐 짧게는 200%, 이 200%가 뭐냐면 만일 10명을 뽑는다라면 30명까지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앙대학교는 얼마나 빠지냐면 600% 정도 돌아요. 그러면 다군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다가 도전권을 형성해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빵꾸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다군에서는 빵꾸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다군에서 빵꾸가 나긴 나요. 근데 그거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홍익대학교라는 데서 솔직히 빵꾸가 좀 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비인기 라인에서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아이들이 뒤로 많이 빠져도요. 점수가 정말 오밀조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군이 가나군보다 점수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군에서는 가능하시면은 안정권을 찾기보다는 도전권을 형성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만일 다군에서 안정권을 찾으시려면은 국민대, 홍대까지 생각하시고 안정권 잡으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랑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은 안정권 잡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대나 국민대 선정도 되면 그때부터 안정권 계산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 레벨을 솔직히 조금 높였을 때 얘기고요. 그 외에는 가능하면은 안정권은 가나군 대학 많은 데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군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지금.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좀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다군에 학교가 몇 개 없으니까 저기에서 어떻게든 우리 안정권 찾아보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군에서 가능하면은 적정, 도전권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안정권은 가나군에서 찾는 게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 라인을 짜셔야 됩니다. 그죠? 대학 라인에 대한 군은 솔직히 이 아래쪽에 더 많은 군이 있긴 한데 요건 정리해서 저희가 컨트롤 로드맵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시면 보통 지원을 하실 때 요렇게 두 개의 군을 많이 보십니다. 뭐 2군, 3군. 그래서 보통은 이 대학 라인에 가나다군을 짜실 때 이렇게 두 개 군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은 리스크가 좀 생기세요. 이렇게 두 개 군을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해도 되나 봐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아이가 2대 밑으로 가면 재수하겠답니다. 안 가. 솔직히 나는 외대나 신입대 건대 갈 거면 난 그냥 재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군 두 개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절대 재수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몇 개 군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 3개 군까지는 낮추셔야 돼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성균관 집어넣는 아이가 건대까지 집어넣는 건 너무 넓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넓히셔야지 안정권 나옵니다. 대학교가. 이제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나이 좀 있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일명 학력고사 세대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해드리는 게 대학 레벨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건국대학교 가려면은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해야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부터 어디까지 내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3개군까지는 내려주셔야지 안정권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대학교는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일 거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서성한 라인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대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치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이 한 단계씩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의대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한의대가 약대랑 거의 정시에서는 점수대가 비슷하게 형성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대가 생각보다 저거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대랑 서울대 빼고요. 그리고 연대, 고대 라인, 그리고 한양대, 공대가 세고요. 그 다음 성균관대랑 한양대, 공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 라인이 단계별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뭐 7군, 8군, 9군 학교들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컨쇼 로드맵 입시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학 라인을 짜면 되냐면요. 3단계까지 낮추셔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으로 한번 짜볼게요. 정석으로 짜게 되면은 어떻게 짜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성균관대학교를 가군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안하군으로 대학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가 도전권인 거죠. 지금 가장 높은 대학으로 잡힌 겁니다. 그랬을 때 나군을 볼 때 나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권을 여기서 잡으면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4개 군을 봐야 되는 겁니다. 2군이 아닌 4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시립대나 건국대학교를 넣고자 합니다. 어문계열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안정권이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점수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 다음에 다군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적정 도전권을 찾으면서 대학 라인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나군에서 짜는 게 가장 안정스럽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칸을 봤죠? 3칸을 봤네요. 그런데 이거 진짜 제가 많이 해보면 아는 건데 전문가들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칸까지 내리는데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도 있거든요. 보통 2칸 이상 내리기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압니다. 2칸 이상 내리기 싫은 거 딱 보면은 2칸 이상 내리기 싫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만약 외대나 건대 라인이면 숙대나 동대 라인에서 어떻게든 끊고 싶거든요. 근데 요 밑으로 잡히는 학교가 어디냐면 국민대 숭실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기 싫거든요. 그 마음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를 넣어야지 진짜 뭐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안정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교차 지원입니다. 솔직히 아직 저희가 정시혁명 데이터를 다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교차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은 방송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할 겁니다.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 시즌에 더 유리할 건지 가채점을 봤을 때는 100분이 90점이 되면은 솔직히 교차 지원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유리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실제점 점수로 저희가 확인을 할 건데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만일 가군에다가 중앙대학교를 도전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경희대를 놓을 건데 뭘 하는 거냐면 교차 지원을 한 거예요. 서울 캠퍼스를 놓고 싶어서. 그런데 생물학과나 화학과를 놓자니 중앙대학교랑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점수 차이가. 그래서 교차 지원으로 문과를 지원하면서 여기에다가 적정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군이 비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권 잡으시려면 다군에서 어디까지 낮추실 생각해야 되냐면 홍익대학교랑 국민대학교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익대에다가 안정권이라는 걸 바친 겁니다. 이게 교차를 활용하면서 상중하 라인을 짠 거죠. 자, 마지막 아이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재수하시겠답니다. 나는 저 3군 라인 대학 갈 거면 재수할 거야. 이게 특히 상위권 아이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아이는 가군에다가 고려대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다가 한양대 공대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시죠? 요번 년에 드디어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과가 에너지랑 반도체예요. 어마어마하죠. 걔네학과는 저희가 지금 예상 점수 계산해 보잖아요. 연대 끝물로 걸립니다. 점수 엄청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다군에서 안정권을 찾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리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 라인들이 결국은 군이 낮아지더라도 똑같이 짜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군까지는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안정스럽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꼭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한양대, 성균관, 중앙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리스크가 엄청 높은 겁니다. 중앙대 다구는 거의 서강대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 대학 레벨이나 지금 되게 막막하시죠? 어디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아, 대학교는 도대체 어디에 몇 개가 있으면 무슨 학과가 도대체 있는 거야? 되게 이럴 때 뭘 보는 거냐면 배치표라는 걸 보던지 아니면은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입시정보 119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공지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입시 자리.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학교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입시할 때 대성책이라고 있었어요. 대성이 그 입시 진학지도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판 게 있습니다. 막 3만 원, 4만 원에. 그게 지금 119입니다. 아니면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에서 배치표 나눠주잖아요. 그 배치표를 펴놓고요. 보세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점수는 보지 마시고요. 솔직히 배치표 갖고 대학교 지원하시면 다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전체 이런 학과가 있구나, 이런 대학이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 배치표가.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상, 그거 이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배치표를 보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관심 있는 대학교를 좀 찾아야겠죠. 이거 대학 연대, 홍대, 중앙대, 성균관 이런 학교 다 관심 있어.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는 좀 점수가 모자른데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차의과대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낮게 형성되네.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위치를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냐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왜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냐면 첫 번째 진학사가 됐건 저희 정시혁명이 됐건 고속성장이 됐건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환산점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환산점수 못 구하세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점수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사용하시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성적표를 놓고 돌려보면 우리 아이가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합격과 불합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관심이 있던 학교 있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졌던 학교에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뭐 하는 거냐면 2차 조사를 해서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학교를 점점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할 때는요. 결국은 나중에 지원할 때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학교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뭘 보는 거냐면 경쟁률 보시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 위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진학사 배터리라는 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진학사 배터리를 활용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진학사 배터리는 좀 이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진학사 배터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학사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본 집단의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진학사 배터리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 아이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흐름이 나온 배터리의 칸수와 아까 이용했던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 같은 고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다음에 경쟁률 체크해서 지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지는 게 정시예요. 정시는 솔직히 수시보다 훨씬 쉽긴 합니다. 그런데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전체 흐름을 잘 보냐에 따라서 합격의 여부가 진짜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학교는 최소한 3군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3단계까지는 낮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학교는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학사 배터리 이용하고 계신다면 그 주요 학과와 그 진학사에 대해 맞춰서 우리 아이 배터리 칸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학사 배터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정시할 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진학사 배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냐면 진학사 배터리가 솔직히 입시할 때요. 더 힘들게 만든 건 아십니까?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학생들아, 니네들은 훨씬 힘들게 만든 게 진학사 배터리인 거야. 진학사 배터리 때문에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진학사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정시는 고정 데이터 갖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설명회 같은 거 간 적 있으십니까? 대학교? 아니면은 뭐 이제 박람회 같은 거 할 텐데 가면 점수 달라 그런 다음에 그 점수를 어떤 컴퓨터에다가 입력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어떤 도표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아이들의 입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가요. 우리 아이는 우리 학교 지원하시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정시는요. 줄 세우기예요. 결국. 수시랑 다르거든요. 결국은 그냥 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점수 지금 100분이 나왔잖아요. 그 100분위로 줄이 서 있는 거고요. 거기에 표준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과목에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수치화해 가지고요. 그 모든 데이터 갖고 그냥 줄 서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줄이 아닌 데다가 집어넣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잘 찾는 건데 이렇게 고정 데이터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봤냐면 그 고정 데이터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 2개만 보면 됐어요. 그런데 진학사라는 업체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준 겁니다. 진학사는요, 고정 데이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갖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입시는 눈치 작전이라고. 그 눈치 작전을 미리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진학사가. 그러니까 배터리 칸수 바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바뀝니다. 왜? 어떤 아이가 지원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칸수가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 배터리는 낮아질 거예요. 배터리 칸수가 낮아졌다는 건 지원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그 학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칸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6칸, 7칸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4칸이 됐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과에다가 지원하면 떨어질 수 있네. 이걸 볼 수 있는 게 진학사예요. 그런 바람에 진학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줬냐면요. 고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놈의 진학사 갖고 미리 눈치 작전을 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작전의 진학사 배터리 칸수가 뭘 갖기 시작했냐면요. 신뢰도라는 게 좀 높아졌어요. 왜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한 7명, 8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보다 좋은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고정 데이터 보면 좋아. 라는 거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진학사 배터리 넣을 때요.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진학사 배터리를 넣을 때 고정 데이터를 먼저 돌려본 다음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혁명이나 뭐 이런 고속성장처럼 뭔가 돌려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넣어요. 왜 그러면 대학교가 20개까지 딱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 7개 만들어 놓고서 표준 이 부분들, 표본 집단들 보러 들어가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해드릴게요. 아, 진학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진학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한 아이들의 데이터나 그걸 통해서 합격에 대한 여부들, 그걸 통한 입결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UA나 진학사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진학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해갖고. 큰일 나요. 그거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가 형성되고 대학이 어떻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도 진학사가. 그래서 진학사 뭐냐면 그냥 많은 아이들이 지금 눈치 작전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작전이 먹히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진학사 배터리 7칸 합격하더라고. 야, 5칸 합격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눈치 작전인데, 아, 그러면 이제부터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두 가지를 보면 된다는 소리 아닐까요? 고정 데이터와 흐름 데이터. 지금부터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게 진학사 배터리입니다. 진학사 배터리는 9칸까지는 볼 필요 없으세요. 8칸까지만 보면 되는데 9칸 거의 없습니다. 9칸은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고 완전 낮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균관대 가야 될 애가 국민대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8칸부터 보는데요. 8칸부터 2칸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첫 번째, 이거 진학사 배터리 엄청나게 분석하는 애들 많습니다, 요즘. 그 분들이 말하는 거 다 수집했고요, 제가. 두 번째, 저희 컨쇼도 2년 전부터 엄청 분석했습니다. 그 데이터 들어갔고요. 세 번째, 작년에 우리가 보냈던 아이들 데이터, 그리고 진학사에 문의해서 얻은 데이터, 이 모든 걸 추합해갖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합격률이 저렇게 나옵니다. 7칸과 8칸은 거의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합격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차 합입니다. 얘네들이. 최초판다라는 아이들. 그 데이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이가 벌어지죠. 6칸부터 벌어집니다. 근데 85%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15%는 떨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학사에서 배터리 6칸 뜨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80% 넘어가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85%면. 근데 이 수치는 고정 데이터 수치랑 다릅니다. 수치 보는 방법이 좀 틀려요. 고정 데이터에서 85%면 진짜 높은 겁니다. 합격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정도 데이터면. 근데 여기는 15%.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90%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부터가 뭐냐면 요 두 칸이 뭐냐면 추가권이에요. 추가권. 추가 합격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5칸이 65%인데요. 여기가 추합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합 끝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합격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우주상향.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4칸부터 어떻게 돼요? 퍼센테이지가 35%로 확 낮아지죠. 그런데 요 사이사이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냥 확 낮아져요. 그 이유가 진학사 배터리는요. 5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칸이 기준이에요. 5칸 안 나오면 지원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5칸 이상 나오면은 이제부터 지원권이야. 5칸 밑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칸수예요. 그래서 4칸부터는 35%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 집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배터리 있죠. 배터리 구간에 대학마다의 신뢰가 달라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건데요. 왜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배터리 사용해서 제가 2년 동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스카이 서성한 있죠. 얘네 생각보다 신뢰도 나쁘지 않아요. 보셔야 돼요. 스카이 서성한 집어넣으신 분들은 배터리 칸수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아이들 흐름 데이터 좋아요. 의치안 괜찮아요. 그리고 국승 세단이 있죠. 국승 세단부터는 조금씩 데이터가 흔들려요. 쉽게 말해서 국승 세단 표본부터는 아이들의 신뢰도 데이터가 좀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입시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입시는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를 이용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제가 국민대에 넣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좀 넓게 찾기 시작하세요. 대학교를. 정해놓은 틀이 솔직히 스카이 서성하는 딱 6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미친 듯이 분석하세요. 그런데 국민대부터는 대학이 완전 넓어지거든요. 국민대 있죠. 숭실대 있죠. 홍대 라인, 숙대 라인 걸치져지죠. 거기에다가 밑으로 과기대 있죠. 인하대 있죠. 아주대 있죠.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학사 배터리의 신뢰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광운대 수준 되잖아요. 그 밑으로 이제 3대 여대들 성신여대나 서울여대, 덕성, 뭐 그리고 상명대학교 여기부터는 솔직히 진학사 배터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 진학사 배터리 활용하는 거 정시혁명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이 대학교는 그냥 넣어보는 건 모르시겠지만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칸수가 움직일 거예요. 이거는 대비인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칸수가 움직일 건데요. 이 배터리 칸수가 만약 우리 애가 6칸짜리였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6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칸수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3칸으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만 해요. 던져볼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3칸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날이 지날수록 올라가더니 6칸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배터리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아이는요 데이터가 뒤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빠진 건데 얘네들은 생각보다 리스크가 셉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아지는 건 한번 해보면 한데요. 낮아진 거를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그러니까 낮은 데서 높아지잖아요. 그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사례는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희 정시혁명에 이용하실 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참고는 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 라인만큼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봤을 때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진학사 배터리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진학사 배터리는 유동입니다. 움직여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 진학사 배터리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표본 집단 연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이거 표본 집단 연구한다라는 건 진짜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표본을 제일 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이십니다. 솔직히 컨설턴트가 1년에 컨설팅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는 분석 못 해드리거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꾸 어떻게 찾는 건지. 자 보시면 진학사 배터리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인데 4명을 선발을 해요. 4명을 선발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4명을 선발하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좀 넓게 나오죠. 이렇게 막 점 그래프가 막 넓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구간에 아이들이 지원한 것들이 넓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진학사 이거 표본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해봤는데요. 선발 20명짜리 학과들이 있어요. 그죠? 20명 아니면 10몇 명 이거는 솔직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100명 단위로 넘어가죠.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50등, 100등이잖아요. 이거는 100명 단위로 뽑는 학과예요. 경영학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보이십니까? 점 데이터? 이게 분석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조밀조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진학사 표본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표본 집단 분석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적어야 돼요. 표본이라는 걸 분석하려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빨간 색깔이 뭐냐면 우리 아이예요.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지금 배터리를 넣었더니 이러면 4칸 뜬 거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4칸 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최초합이에요. 요 빨간 색깔이.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 최초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죠? 4명 들어가 있죠. 그 뒤로 붙어 있는 게 추합이에요. 여기를 이제 진학사가 추합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몇 프로로 본 거냐면 보통 80에서 100% 보거든요, 걔네가. 여기가 몇 칸이 뜨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5칸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몇 프로라고 보는 거냐면 65%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진학사가. 그리고 요 앞에가 지금 90%로 보는 거예요. 아까 90, 95%.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벌어지는 거예요. 추합과 최초합의 그 데이터가 한 3, 40%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짜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추합 바로 뒤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 이 앞에 있는 4명 다 나가야 돼. 그죠? 일단 4명 다 나가야 되고 여기에 몇 명이 더 나가야 되냐? 1명 더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들어가. 지금부터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표본 집단 계산한다라 그래요. 작년에 해봤거든요. 이게 먹히는 게 있고요. 안 먹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일단 인원 많으면 안 먹혀. 근데 인원 적은 데는 좀 먹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동국대학교를 넣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땡땡학과 4명짜리를 넣는데요.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표본 집단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부터. 봤더니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가 691.45인데요. 얘는 8칸이에요. 그냥 봤더니 얘가 지금 어디를 지원하겠다라고 진학사에다가 넣었냐면 첫 번째 잘 보세요. 경희대학교 땡땡학과는 최초 합격한대요. 한국외대도 최초 합격하고요. 중앙대학교가 추가 합격이래요. 얘는 여기를 동국대학교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아이인 거예요. 그 다음 8칸짜리를 봤더니 시립대학교랑 건대가 최초 합하는 애예요. 얘도 빠지겠죠. 근데 그 다음 아이가 7칸짜리인데 봤더니 경희대학교는 불합격이고 건대가 추합권이에요. 그리고 국민대학교가 합격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동국대학교를 넣을 확률이 있겠죠. 건대 취업 안 빠지면. 알 수 없는 애네요. 그 다음 건국대학교 추가 합격이고 숭실대 경희대인데 경희대는 불합격해요. 얘는 동국대 붙으면 오고 건대 떨어지면 동국대 접수할 확률이 있네요. 몇 명이 안 빠져요? 2명이 안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죠? 이러면은 우리 아이 지금 9칸째에 있는 우리 아이는 지원할 수 없어요. 여기 지원하면 안 돼요. 이걸 분석하는 걸 표본 집단 분석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들을 하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컨설팅 상담할 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지금 표본 집단 이렇게 형성되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 이미지 따서 주세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해드릴 수가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학과들은 해드리거든요. 제가 가끔. 아니면은 구멍 찾아야 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해드리긴 합니다. 제가. 그런데 다시 보시면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막 50명 뽑는데 막 300대 1이야. 이런 걸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배터리 칸수 움직이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인데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아, 우리 아이 작년에 표본 다 분석했다고. 작년에 표본 다 분석하고 빠지는 데이터 애들 다 분석했다고. 근데 우리 아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 6칸인데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허수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진학사에. 진학사에는 허수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 아이가 불합격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동국대학교 그 4명짜리 땡땡학과에다가 안 지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원해야지 저 데이터가 신뢰도로 갖는 데이터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합격할 만한 아이들이 뒤에 베이스 다 깔아주고 그 구성 안에서 지금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애들이 데이터를 빼버려요. 그러면 칸수 변화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 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나중에 지원을 안 해버리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학사를 사용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진학사를 100%다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다 지원해줘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인데 지원 안 하는 애들이 20, 30%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표본 집단에다가 표본 집단까지 안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배터리 칸수만 이용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지. 그리고 진학사 이외의 대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 진학사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얘 첫 번째 아이가요. 경희대학교랑 외대를 안 집어넣고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넣은 거예요. 그래버리면 얘 표본은 무너지겠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사한테 약속했던 그 라인을 대학을 그대로 안 넣어주는 이런 허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표본이 크게 형성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고. 대표적인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인하대, 아주대 같은 학교들, 광운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생각보다 표본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왜? 많은 분들이 이용을 거기다 다 해보고 가지 않거든요. 걷다가 하위권 대학일수록 진학사 이외에 지원이 많이 일어나요. 워낙 대학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허수들이 있죠. 그러면 진학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흐름을 보려고.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넣고 있고 어느 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흐름 보고 눈치 작전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업계 사람들이 있죠.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표본 집단 만들어 엄두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진학사가 해낸 거긴 해요. 그 진학사가 대단하긴 한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표본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입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학사는 흐름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칸수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허수 데이터 있죠.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희 정시혁명 같은 고속성장 같은 이런 정시혁명 같은 고정 데이터 활용하십니다. 고정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정 데이터를. 그러면 이 고정 데이터가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 고정 데이터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게 이제 고속성장이나 정시혁명 같은 프로그램들인데 보시면은 여길 자꾸 보세요. 여기. 그죠? 딱 저기만 보십니다. 여기만. 우리 아이 도전권 떴어. 씨. 야 우리 아이 빨간색이야. 불합격이 어떻게 여기만 보십니다. 뭐 고속성장은 뭐 소신 막 이렇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보셔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저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기를. 모든 업체들이. 그런데 다들 여기만 보고 지원을 하시죠. 그러면 안정권 뜨면 이게 안정권이 아닐 때가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 점수라는 게 뭐냐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환산 점수입니다. 우리 아이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 요 환산 점수 갖고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는 100분이나 원점수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분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100분위는 100분위 대학만은 사용하시는 거고요. 다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 환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표준 점수 다 더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도 안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 이 학교는 어디냐면 경희대학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경희대학교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환산 점수를 돌려봤더니 552.79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이가 몇이 나왔냐면 552.79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맨 꼭대기 학과가 어떤 학과냐면 여기가 반도체입니다. 여기 맨 밑에가 뭐냐면 식물환경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반도체 지원하면은 어디 있는 건 줄 아십니까? 552.79니까 여기 잠시만요.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뒤에 있네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식물환경 신소재를 집어넣게 되면 좀 원자력공학과를 집어넣게 되면 좀 앞으로 붙네요. 적정선이니까. 이해가시죠? 이거를 그러면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요 사이가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쉽게 말해서 안정권이 있죠. 안정권 맨 앞 데이터가 몇이냐면 요 맨 앞 데이터가 몇이냐면 90%인 거예요. 90% 합격할 것 같다고. 90% 합격한다는 건 합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맨 뒷데이터 있죠. 요 뒷데이터 안정권 끝이 75%예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만약 안정권이 뜨더라도 데이터가 뒤로 붙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안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적정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정권이 74에서 50인데 10명 중에 반 정도가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적정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추합의 거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권은 뭐냐면 추합권 약간 뒤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추합권 완전 D나 아니면 완전히 추합권 그 밖에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게 20%인 거예요. 100명 중에 20명 같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20명이 같다라는 건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입시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권 떴다고 무조건 안정권이 아니에요. 계산기 잘 두들기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계산기 두들긴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냐면 원자력공학과랑 반도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너무 뒤에 있죠. 그잖아요. 552.79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지금 대입한 거니까. 그죠? 너무 뒤에 있으니까 반도체는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아이. 그런데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553.84가 90%라는데 요 지금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구해봤어요. 이렇게 구해줘. 이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보세요. 1번, 2번, 3번이죠. 데이터가 1번, 2번, 3번입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547.89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3번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47.86 나오잖아요. 여기가 몇 프로냐면 62% 합격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이라고 무조건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한 60% 7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정권은요. 90%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파란 색깔 찾으셔야 돼요. 적정은 안정권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고속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데이터 있죠. 547.86에다가 533.84 가운데 가격 있죠. 그 가운데가 여기거든요. 그 가운데를 다시 가운데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가격이 다시 나오겠죠. 그게 83%와 이게 아마 72%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냐면 지금 한 84에서 85% 정도 나와요. 엄청 안정적인 적정권이네요.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적정이라고 다 같은 적정이 아니에요. 적정이 만일 여기 떴다라면 그 아이는 60% 적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는 552.79가 80% 적정인 거예요. 여기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이사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사이사이 데이터를. 그걸 보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고정 데이터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정 데이터를 한번 활용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적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91.55 정도 나와요. 91.55 정도 나오고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냐면 컴공 라인과 IT 라인을 가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디냐면 전자인데 우리 아이가 열어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계공학과예요. 왜 그러냐면 기계공학과가 요즘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된다는 걸 배치표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전자와 기계와 IT 쪽으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대학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성적을요, 저희가
정시혁명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아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건국대학교부터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를 우선적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건국대학교는 다 안정권이 나옵니다. 그죠? 안정권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안정권인지 봐야 된다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674점짜리 아이인데요. 보이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드릴게요. 674점입니다. 그죠? 674점인데 보시면 671, 673. 보니까 우리 아이는요. 전기전자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안정권이네요. 데이터상. 왜 그러냐면 지금 스마트 ICT는 아시죠? 인기학과인 거. 다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옮겨왔지만 그런데 여기가 674점인데 674.98이니까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90% 약간 넘는 거고요. 671점이라는 건 얘는 완전히 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얘는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전기전자 집어넣으면. 갈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가능하면 스마트 쪽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는 ICT 쪽으로 넣었을 때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나 기계 라인을 봤을 때 도전권이 떠요. 그죠? 도전권이 뜹니다. 또 하나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가 불합격이 떠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한번 봤어요. 아니 얘네 별로 세지도 않다는데 왜 이렇게 봤더니 493.89인데 493.15예요. 1호. 493.09인데 우리 아이 점수가. 그러니까 바로 뒤에 붙어 있죠. 지금. 이해 가시죠? 완전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번 던져볼까?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의 컷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몇 프로 남아있는 겁니다. 뒤쪽으로도. 서강대학교 기계 경쟁률을 보고 한번 던져봐? 하고 뭐 하는 거냐면 체크는 해놓으시는 겁니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서 가는 건데 제가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까 저희 진학사 배터리 있죠. 저희 정시혁명은요. 진학사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학사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진짜 2년 동안 연구해서 제가 이 데이터 분석값을 이 고정 데이터다 집어넣어 갖고 시뮬레이션을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는 건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거 배터리 몇 칸 떴냐면요. 건국대학교 전자전기가 7칸이 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전자가 몇 칸이 떴냐면 4칸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 4. 그리고 기계공학과에 몇 칸이 떴냐면 6칸이 떴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여기 4칸 집어넣으니까 원래 도전권이었죠. 도전권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4칸을 집어넣으니까 불합격으로 바뀌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고정 데이터상 네가 지금 아이들 입결이나 이런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는 네가 한번 해볼 만한데 현재 진학사의 애들이 지원하는 게 너보다 좋은 애들이 많아. 너 지원하면 잘하면 떨어질 수 있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진학사 배터리에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가는 저가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 고정 데이터마저도 안 된대잖아요.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배터리 칸수 분석하는 거 힘들어 하시길래. 그런데 보시면 지금 기계공학과는 6칸이었죠. 6칸이면 아까 배터리상 합격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 원래 도전권이었는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적정권으로 바뀌죠. 해볼만 하다고 너. 이렇게 배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강대학교가 6칸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칸인데. 근데 끝에 걸려 있었잖아.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6칸 안 떠요, 얘. 장담하는데.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3칸이 떴어. 이러면 절대 지원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정 데이터가 490점까지 내려가 버리잖아. 3칸 뜨니까. 너 합격 안 돼. 넣지 마. 그래서 보시면 요거 지금 보시면 490.6이죠. 이거를 지우면 점수가 이 고정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해 가시죠? 요런 것들. 그리고 아까 중앙대학교가 만약 3칸 요게 융합이고요. 요게
융합공학고가 있고 기계가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몇 칸이 떴냐면 5칸이 떴고요. 기계가 많이 3칸이 떴어요. 그러면 3칸이 뜬 데는 불합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칸이 뜬 데에는 도전권이 아직도 유지가 된다라는 건 고정 데이터도 도전이라는데 배터리도 5칸이면 아까 말했죠. 추합의 끝이라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배터리로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배터리를 집어넣었을 때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배터리를 집어넣었을 때 데이터 바뀌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도전이 불합이 뜨거나 도전이 배터리가 잘 들어가니까 이제 적정권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데이터 사이에 가격을 구해야 돼요. 데이터 값.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스마일이 우리 아이 위치입니다.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구해본 건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건국대학교 하나 안정권 잡아놓고 다 지금 적정도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죠? 그러니까 막 중앙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여기를 지금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계산을 두들기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경희대학교 기기공학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부터 진학사 배터리와 정시혁명을 이용했을 때 얘가 도대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진짜 지원해도 되는지. 자, 보시면 이게 경희대학교 우리 아이 553.34입니다. 그죠? 553.34.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553.34인 우리 아이가 553.25와 5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64, 5% 되는 것 같아요. 합격률이.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진학사 배터리가 몇 칸이에요? 6칸입니다. 그죠? 그러면 6칸이면 아까 몇 프로라 그랬죠? 진학사에서 85%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진학사 데이터가 우리 아이 85%인데 선쇼 데이터는 64%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적정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64%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진학사 배터리도 괜찮게 나와요. 해볼만 한 거죠.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디를 놓고 싶냐면 지금 중앙대학교를 놓고 싶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지금 747.78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냐면 우리 아이 여기 있어요. 지금 뒤쪽에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한 24, 5% 정도 돼요. 지금 합격률이. 그러니까 완전히 도전이죠. 20%대면 도전이라 그래요. 던진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진학사 배터리는 5칸이 나왔어요. 진학사 배터리는 65%고요. 고정 데이터는 26% 정도 돼요.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리스크가 있네요. 여기는 진짜 완전히 도전을 하든지 여기를 만일 내가 적정으로 생각한다면 지원할 수 없어. 진학사 배터리 믿고 넣기에는 고정 데이터 가격이 너무 도전권이에요. 이렇게 보겠죠. 근데 아까 우리 아이는 어디가 잡혀있죠 지금? 건국대학교가. 그냥 건대 밑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건국대학교가 완전히 보세요. 정시혁명 90%, 진학사 95%.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안정권이 맞는 거죠. 고정 데이터도 그렇고 흐름 데이터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건국대학교는 안정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건대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대부터 뭐 하면 될까요? 위로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학교 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아이 중앙대학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강대학교랑. 거기까지는 올려야겠거든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 라인들이 무조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가격을 가지고 진학사 배터리와 정시혁명의 고정값을 가지고 함께 분석하시면서 찾으시면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정말로. 이렇게 대학교에 대한 부분들 정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고정 데이터에 대한 이거 보석성장도 마찬가지인데 보석성장은 배터리 이거 반영값 안 하잖아요. 이거 저희 컨슈머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났어요. 계산기 두들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걸 탈모 연구라고 하거든요. 하도 씨. 걷다가 우리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이 데이터는 보세요. 아까 진학사 85%인데 고정 데이터 64%죠. 이거 어떻게 보면
64%라는 거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거예요. 입시에서는 70%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럼 64%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 그래요. 적정 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학사 배터리랑 비교해봐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 데이터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좀 함께 사용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혁명과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대학교 라인 가나 다군을 찾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질문 주시면은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